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딥시크 충격에 이어서 트럼프 관세 충격까지 주식시장이 뭐 바람잘 날 없는 상황들인데요. 이슈들 하나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연초에 뭐 설 지나고 와서 네. 정신 없습니다. 그죠? 원투퍼치에. 딥시크 충격은 그래도 이제 미국 시장이 조금 흡수해 가는 듯 했는데 또 트럼프의 이제 관세 부과가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요. 우리로서 이제 반도체 주식이 가장 그 영향이 크니까 반도체 주식이 이제 어떤 영향이 있을까 좀 오늘 살펴보죠. 네. 네. 우선 우리가 설 연휴 동안에 최대 화두가 됐던 부분은 다름 아닌 이 딥시크 출시가 계속해서 그렇죠. 좀 이 하드웨어, AI 하드웨어 네. 관련 섹터들에게는 상당한 노이즈로 좀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지난주 금요일 주가까지 해서 최근 5거래일간 한 16%가 급락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일부 상승폭을 좀 하락폭을 좀 많이 했다라고도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한 16%대 하락을 네. 했고요. 지난 금요일에도 마찬가지로 한 3.6% 정도 하락을 했는데 대체적으로는 지금 관세 리스크가 좀 병행돼서 오히려 낙폭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워낙 좀 많이 알았던 부분, 딥시크가 지금 라마3의 개발 비용이 한 10분의 1 수준이었던 한 80억 정도의 개발이 됐다. 네. 이 부분도 H800, 미국이 중국의 수출을 반도체 칩 공급을 좀 제한시키기 위해서 네. 저가형으로 좀 개발됐던 H800으로 좀 만들었다라고 공개를 했는데 네. 오늘 나왔던 보도 자료까지 해서 다 종합을 해보면 네. 이 부분 틀렸다. 그러니까요.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긴 네. 해요, 그죠? 예. 최초보다 한 90배 정도 비용은 더 늘어났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제기가 좀 됐기 때문에 이런 네. 금액들을 좀 추정을 해보면 90배요? 90%? 90배. 그러니까 발표했던 금액이 90배니까. 그러니까 상당 부분 그렇죠. 이게 까보면 그죠? 네. 네. 석연치 않은 점이 좀 있긴 해요. 예. 그럼 이제 라마3의 버금가는 개발비가 음.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네. 과연 효용성 관점에서 이게 더 좋게 출시가 된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네. 신뢰성 의문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음. 일단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는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 AI 모델을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것이 네. 이제 시장에서는 다르게 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게요. 이게 고사양 칩에 관한 성장성을 좀 제한시켰다. 엔비디아의 경제적인 해자를 우려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됐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중국에 대한 강한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GPT-5 버전과 좀 거의 비등한 성능의 그러게요. AI 모델을 출시했다는 것. 게 그죠? 이게 이제 시장에 충격을 좀 작용을 한 것이고요. 음. 다르게 좀 해석을 해보면 이게 네. 과연 하드웨어 부분에 관련된 이 훼손인가 성장성을 좀 정지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요인인가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좀 해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요. 예. 지금 이 부분이 현재 출시돼 있는 GPT-4에 관련된 AI 버전에서 만족한다면 이 부분이 위협의 요소가 좀 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앞으로 로봇의 두뇌 같은 것들 그다음에 여기서 더 고도화된 미래 기술에 좀 적용됐던 AI 기술에서 인간형 지능으로 좀 진보된 AGI 기술까지 고도화가 되는 관점에서 과연 중저사양 칩으로 이게 구현이 좀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논란들은 굉장히 좀 회의적이고 네. 아직은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기술 고도화 관점에서는 고사양 칩이 필수 불가결이다라는 어떤 입장들을 좀 대변해 보면 전 칩의 수요가 사실 단기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메타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 캐펙스 관련 투자 비중을 대폭 좀 축소했다든가 네. 이런 계획들에 관련된 수정을 현실화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들이 현재 좀 과도하게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실적 번째는 발표하면서 투자 계획 원래대로 하기로 한 건데 그렇죠.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이게 네. 며칠 안 됐단 말이에요. 이 빅테크들도 이거를 해석하고 나서 진짠가 진위를 파악하고 우리도 그렇게까지 투자를 하긴 하는데 네.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할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딥시크 충격 나오고 사실은 하루 이틀 있다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하루 이틀 만에 잠깐만 없었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저는 그 점은 조금 생각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다만 좀 우리가 좀 생각해볼 네. 부분이 캐펙스 내는 원래대로 좀 가지만 AI의 어떤 버전들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지금 기술이 고도화돼서 더욱더 막강한 AI 기능을 갖고 있는 것과
개발은 현재대로 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다만 네. 저비용으로 출시될 수 있는 AI 모델의 좋은 사례를 좀 만들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딥시크가 오픈 소스를 좀 기반으로 했다는 부분들은 네. 후발주자들의 AI 모델들을 빠르게 좀 출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좀 제공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오히려 이 저변의 확대라든가 확장성 관점에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고사양 칩에 관련된 수요는 일시적인 어떤 투자의 축소 우려감들이 일부 좀 반영될 수 있는 노이즈가 좀 있을 수는 있다라고 좀 차지하더라도 중저사양 칩의 경우에는 오히려 후발주자들의 AI 모델들이 더 많은 추론 훈련을 위해서 더 많은 칩이 투여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크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네. 중저사양 칩은 오히려 공급량이 더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시장은 싸잡아서 그렇죠. 엔비디아의 정책, 엔비디아의 어떤 밸류체인 구성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성장 정책까지 맞물리면서 삼성전자까지 좀 같이 조정을 받는 것은 다소 좀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대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 딥시크 출시에 관련된 단면만 좀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을 다르게 좀 해석하는 그런 시각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신뢰성 관점인데 이게 과연 H800으로 구현이 좀 됐을까? H100 칩을 5만 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딥시크가 이를 통해서 개발을 했다는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좀 제기되고 있고 개발 비용은 오늘 나온 뭐 외신 보도에도 마찬가지로 80배 가량 기존에 발표했던 80억이 아니라 여기서 80배 라마3에 좀 버금가는 개발 비용이 투여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좀 제기가 됐던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양분화된 부분들이 일단 이 빅테크 기업들의 악재로 좀 작용을 했고 특히나 반도체 섹터의 악재로 좀 작용했다는 것은 다 과도한 좀 시장이 좀 해석이 되지 않을까.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캐펙스에 관련된 수정의 어떤 검토가 좀 불가피하다는 부분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투자 비용들이 조금 더 효용성을 갖거나 투자 비용들을 좀 더 저비용으로 해서 좀 가성비로 투자 방향성들을 좀 더 개선시키는 그런 요건들도 저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여기 관련된 소부장주 전반적인 또 실적의 훼손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의문이 좀 있기 때문에 지나친 좀 노이즈 그리고 과도한 시장의 우려감들이 현재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딥시크 충격의 영향, 뭐 관세 영향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그 쇼크긴 해요, 그죠? 네. 생각해 볼 게 많아요. 네. 저는 사실 이거 첫날 나왔을 때도 이 업체가 중국 업체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네. 일단 중국은 투명하지 않잖아요. 네. 정부의 빅테크들도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고요. 네. 마윈이 한 방에 날아가는 거 보세요, 그죠? 네. 이게 만약에 영국 업체였거나 ARM은 영국 업체잖아요. 네네. 이 영국 업체 같은 경우가 떼냈다면 상당히 영향이 있을 때 중국이라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오픈 AI도 이제 오픈 소스 말씀. 오픈 AI라는 게 원래 그거 공개한 게 오픈 AI인데 네네. 이제 자기들 안 하고 있는 건데요. 네.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하고 그랬을 경우 사실은 개발은 좋아지지만 사실 지나치는 어떤 오남용 이런 것도 있고 네. 어쨌든 복잡해. 그래서 우리 입장은 어쨌든 반도체주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중요한 건데. 하드웨어 영향을 미치면 결국은 그 칩을 사용하는 반도체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분 또 국내 기업들의 영향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네. 전체적으로 그런 영향들은 사실 이게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네. 사실 딥시크에 관련 영향들이 엔비디아를 통해서 주가의 어떤 이 하락 연속성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려 요인이 됐는데 돌발 변수가 또 하나 있었죠. 네.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던 이 추가 관세 이슈. 네.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25% 그리고 10%에 관련된 추가 관세가 좀 이슈가 부각됐는데 이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협상 카드 펜타닐에 관련된 뭐 남용 관련된 이슈 네. 그다음에 뭐 불법 이민자 관련된 이슈 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 카드로 좀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높았는데 네. 이게 좀 현실화가 됐다는 거죠. 행정명령에는 서명을 했고 이게 2월 4일자로 효력이 좀 발생된다는 점이 네. 전반적으로 증시에 또 다른 충격으로 좀 작용된 점은 좀 아쉬운데 아직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압박 카드, 협상 카드로 일단 썼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행정명령의 이면들 보면 네. 여기서 이제 재미난 좀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네,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처럼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관세 부과 네. 그리고 중국의 10% 관세인데 10% 추가 관세. 그렇죠. 네. 추가 관세인데 단서가 있었습니다. 상대국이 보복 관세를 할 경우에 추가 관세율을 상향하겠다. 더 올린다. 네. 네.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스탠스가 과연 협상용인가 네. 아니면 정말 포카시나 받으면 그렇죠. 100에 100 받고 100 더 올려 뭐 네. 이런 건가? 이거 네. 정말 이게 진짜로 이제 실행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정말 좀 지나친 어떤 공포 심리를 좀 유발하지 않았나. 에이, 우리가 트럼프를 알잖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아직은 물론 이제 이게 시작됐는데 네. 그렇게 공포감까지 가질 일인가? 오늘의 주가 하락이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네. 예. IB 업계에서에 대한 어떤 메시지도 좀 주목을 해보면 전체적으로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우려될 수 있는 영향이지만 중장기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평가가 좀 우세하고 지금 골드만삭스의 경우는 이런 메시지를 썼죠. 2월 4일까지 협상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해소될 것을 좀 기대한다는 메시지가 좀 있었기 때문에 네. 과연 해당되는 부분들이 완화될 수 있을까? 다만 지금 캐나다나 지금 멕시코가 협상의 의지를 좀 보인다기보다는 네. 동일하게 우리도 추가 관세, 보복 관세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좀 제소를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일부는 조금 더 예. 단기적 영향들을 좀 더 지속시키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우려가 될 수 있겠고 이 부분이 사실 딥시크에 관련된 충격 여파를 완화시키면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에 또 다른 우려 요인이 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아직 보편적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았지만 네. 대체적으로 좀 언급했던 품목들이 있었죠. 뭐 철강, 알루미늄, 뭐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칩 이런 부분들에 관한 특정 품목들 좀 언급해. 의약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부분들이 국내 증시, 국내 산업에 상당히 좀 영향을 좀 작용할 텐데 집권 일기 때에 대한 흐름과 다소 좀 유사했던 흐름들. 트럼프의 당선 초기 이후에 취임 이후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됐던 시점에 전체적인 어떤 하락률들이 한 35% 정도 하락폭을 좀 일부 좀 반영을 했었는데요. 그때 초반에 많이 빠졌죠. 네.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올해 양상은 좀 다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사실 집권 일기 때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들을 굉장히 희박하게 봤었고 당선 이후에 정책 기조를 전혀 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관세 부과라는 그런 카드가 시장에 좀 혼란을 좀 작용을 했지만 네. 이번 2기 때는 학습 효과가 좀 충분히 있었다는 점 특히나 당선인 시절에 언급했던 해당되는 내용들이 충분한 시장의 영향으로 저는 작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주가의 리스크 요인들이 좀 상당히 좀 선반영됐다고 좀 봤는데 오늘의 하락 부분들은 그런 과도한 우려감들이 오늘 일부 좀 반영이 됐지만 뭐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저도 뭐 이게 장기화되기보다는 한 2, 3거래일 안에서 좀 마무리될 수 있는 조정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는 일단은 엔비디아가 젠스랑이랑 트럼프랑 백악관에서 만났거든요. 네. 뭔 얘기인지 나오지가 않네, 그죠? 네. 다 입을 닫았어. 근데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 엔비디아 고사양 칩에 대한 수요가 떨어진다면 거기 납품하는 뭐 하이닉스나 그죠, HBM 네. 이런 데 영향이 있을 거라는 게 우리의 이제 고민. 하이닉스와 지금 하미 반도체 이런 게 올라가다 그죠? 네.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점하고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이 2심에서 부당합병 회계부정 무죄 2심도 무죄 판결 나왔어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물론 뭐 검찰이 상고를 한다는 얘기는 아직 없는데 그러더라도 사실은 뭐 이게 대부분의 뒤집힐 확률은 낮다. 네. 사법 리스크를 좀 털었다고 하면 네. 삼성전자 그다음에 아까 이제 어쨌든 고사양 칩이 아닌 중저사양. 네. 일반적으로 확대되면서 뭐 그 밑에 중저가의 어떤 칩이 된다면 이제는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의 관심 뭐 이런 내피셜도 살짝은 가능해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CEO와 뭐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내용들이 좀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네. 이제 두 가지로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저사양 칩에 관련된 이 공급을 트럼프가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어찌됐든 네. AI 모델의 출시가 확인된 이상, 뭐 미국의 경우에는 그 규제 수위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관점이라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막강한 이 시장을 그렇죠.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 요인들이 일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키기 위한 어떤 요청의 자리가 아닐까라는 부분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중저사양 칩으로 이제 구현이 됐는지 아니면 고사양 칩으로 좀 구현이 됐는지 이 부분에 관련된 검증은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예. 저는 사실 뭐 중저사양 칩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면 사실 모멘텀의 훼손이라는 관점보다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좀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높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중저사양 칩으로 구현이 됐다면 두 가지 측면에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 저변 확대의 관점 산업의 확장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인가 네. 아니면 단기적인 고사양 칩의 성장 정체로 인한 인식을 좀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관점인데 전 트랙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과연 이제 뭐 AI를 개발하고자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의 경우에는 그동안 막대한 설비 투자라든가 막대한 비용 투자를 감안했을 때 효용성 관점에서
약간의 어떤 비용 수정이 불가피한 그런 부분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비용 효율화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다르게 좀 해석을 해보면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에 관련된 구현 가능성도 커지는 부분들. 두 번째는 중소형 업체들이 후발주자로서 많은 AI 비용들을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점진적인 저변 확대는 저는 메모리 3사들의 충분한 좀 기회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보면 네. 캐펙스에 대한 감소 요인들보다는 고사양 칩에 관련된 캐파가 일부는 좀 줄어들더라도 전체적인 총량 훼손이 아니라 총량의 증가로 좀 봐야 되는 그런 기대감이 저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중국이라는 시장의 규제를 좀 가속했던 그런 부분들 안에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낙수 효과가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들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중국 안에서 중저사양 칩을 충분히 좀 구현한다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가 한국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인 총량 규제를 보면 중국보다 한국의 그래도 중저사양 칩에서에 관련된 어떤 품질, 그다음에 뭐 양산 능력들을 좀 고려해 보면 충분한 저는 기회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네.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국내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의견, 관심 종목. 그동안은 사실 어쨌든 간 SK 하이닉스와 하이닉스의 밸류체인들이 삼성보다는 네. 좋은 성과와 기대를 많이 모았단 말이죠. 지금은 사실 조정을 받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반도체주에 대한 의견 또 관심주는요. 네. 일단 시장의 방향성들 네. 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AI 인프라에 관련된 투자 계획을 확정했고 이 부분들은 예. 향후에 이제 투자 계획대로 좀 잘 진행이 된다면 전반적인 데이터 센터의 어떤 설립 요건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엔비디아의 어떤 독주 체제 안에서 수혜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이런 수혜를 같이 좀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주시해 보면 딥시크 출시에 관련된 노이즈가 사실 이 부분까지 다 덮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오히려 과도한 하락이기 때문에 충분한 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일단 HBM3에 관련된 공급량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뭐 이번에 뭐 실적 컨퍼런스에서 뭐 공식 확인했지 않았지만 뭐 기정사실에 대한 내용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상용화 가능성 안에서 당장 수익 기회 효과가 좀 크진 않다라고 좀 언급한 점을 좀 사례로 보면 HBM4에 관련된 전략들을 삼성전자가 좀 더 빠르게 가져간다면 해당되는 모멘텀을 같이 좀 동조해서 반영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예상되는 부분들은 1분기까지에 관한 실적 우려감들이 일부는 좀 반영이 되고 난 이후 특히나 2분기를 기점으로 보면 일부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 반등이 좀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 좀 고려해 봤을 때 두 종목 역시나 다른 관점이지만 충분히 좀 추세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1분기를 특히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예, 뭐 여러 변수에 노출되어 있는 반도체 투자 전략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